그날 밤 저는 부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형광등은 평소처럼 켜져 있었고 냉장고 모터 소리도 들렸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저만 멈춰 있었습니다. 손 안에 휴대폰 화면이 꺼지지 않도록 저는 계속 손가락으로 화면을 건드렸습니다. 아내의 메모장, 7번째 항목, 구분선 하나, 한재석 관리 필요 없음.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40세 한재석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건설회사 과장, 7시 50분 출근, 6시 퇴근. 주말엔 마트 가고 아내가 아프면 죽을 사다 나르는 남자. 스스로 나쁜 남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3년 전 소연이를 처음 본 건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물수건을 뜯어 제 손에 쥐어주던 그 손을 보며 그냥 마음이 갔습니다. 별거 없는 이유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렇더라고요. 이상하다고 느낀 건 3년 전부터였습니다. 소연이가 운영하는 네일샵이 자리를 잡으면서 조금씩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항상 있었습니다. 손님, 납품업체, 직원 문제. 저는 매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소연이의 핸드폰은 집안에서도 항상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저녁, 소연이가 샤워하러 들어갔고 저는 소파에서 뉴스를 보다 쿠션 사이에서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었는데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내의 메모장, 아이콘 옆 숫자 7. 호기심에 눌러봤습니다. 강태호, 37세, 트레이너, 운동 끝나고 연락하면 늦은 시간도 가능. 차 안을 좋아함.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병철, 44세, 인테리어 대표, 강남 쪽 아파트 있음. 와이프 눈치 보느라 주로 낮에 가능.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류상혁, 40세, 치과의사, 점심시간 이용. 감정 없이 가볍게 만나기 좋음. 7번째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구분선, 마지막 항목, 한재석 관리 필요 없음. 다른 사람들은 나이도, 특징도, 만나는 방법도 다 적혀 있었는데 저만 딱 4글자였습니다. 의심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알아서 제자리에 있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13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 사람 눈엔 그런 존재였습니다. 샤워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쿠션 사이에 밀어넣고 뉴스를 바라봤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소연이가 로션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나 배고픈데 라면 끓여줄 수 있어? 당신이 끓이는 게 맛있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 냄비에 물을 받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치익 올라왔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를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가 차가웠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관리가 필요 없다고 했지. 그럼 내가 직접 하지. 계란 완숙으로 넣어줘. 응. 저는 처음으로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봤습니다. 저도 평소처럼 넥타이를 맸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 제가 이제 알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후배 오동현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동현아, 나 부탁 하나 해도 되냐? 동현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농담기를 걷었습니다. 형,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소연이 핸드폰에서 이상한 거를 봤어. 남자들 목록이 있었는데 7명. 동현이는 눈을 크게 뜨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확보해야죠.
지금 당장 들이치면 형만 손해예요.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었습니다. 동현이의 도움으로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소연이 샵 근처를 지나는 척 주차된 차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동현이는 통화 기록 분석법을 알려줬고 저는 공유 와이파이 접속 기록에서 낯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소연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같이 TV를 봤습니다. 아내가 웃으면 저도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메모장의 이름들을 되새기면서 강태호, 오병철, 류상혁, 지금도 진행 중인 놈이 누구야? 사흘째 되던 날 장모님 박점례 씨가 갑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대뜸 말했습니다. 재석아, 요즘 안색이 왜 그래? 소연이가 걱정된다더라. 소연이가 나를 걱정한다고.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날 밤 동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록에 오병철, 알고 보니 저희 회사의 인테리어 견적을 낸 업체 대표였습니다. 소연이가 직접 소개해준 곳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여기까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틀 후 소연이가 먼저 꺼냈습니다. 재석아, 우리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마치 자신이 오래 참아온 사람처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냥 우리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 13년을 아무 일 없는 척 살아놓고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날 동현이한테 연락이 또 왔습니다. 소연이가 샵 명의를 장모님 앞으로 바꾸는 서류를 떼어갔다는 것을,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선수를 치려는 거구나.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장모님이 친척들을 움직였습니다. 재석이가 소연이를 힘들게 한 거 아니냐? 무능한 남편 때문에 딸이 저렇게 된 거다. 회사에서도 오병철 건이 소문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흘린 것 같았습니다. 퇴근하고 혼자 맥주를 마시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동현이가 백업해둔 메모장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한재석 관리 필요 없음. 그 네 글자가 밤마다 눈에 밟혔습니다. 관리 필요 없는 남자가 지금 혼자 이러고 있구나.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소연이 쪽 변호사는 시작부터 강하게 나왔습니다. 정서적 방치, 소통 단절,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증인석에 앉아 저를 똑바로 쳐다봤고 소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피해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저 모습도 연습한 거겠지. 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동현이가 18개월간 확보한 자료들이었습니다. 통화 기록, 접속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메모장 원본 캡처. 스크린에 7개의 이름이 떴습니다. 강태호, 오병철, 류상혁, 그리고 나머지 넷.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이 쪽 변호사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장모님이 처음으로 시선을 거뒀습니다. 소연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화면이 다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저녁, 저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맥주 한 캔을 들고 난간에 기대어 수원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불빛이 많았습니다. 저 불빛 아래 누군가는 밥을 먹고,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사랑하고 있겠지요. 저는 이겼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지. 13년이라는 시간이, 메모장 한 줄로 요약되는 인생이 밤바람 속에 흩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새 메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딱 2글자. 나부터. 내가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13년 동안 미뤄뒀던 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맥주가 다 따뜻해질 때까지 저는 계속 썼습니다. 관리 필요 없는 남자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재석 씨는 오늘 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다가 정작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끼신 적 없으셨나요? 재석 씨의 새 출발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